예, 디카시 그 이론과 실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제 알아볼 것은 디카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했듯이 저 자신이 디카시를 접하게 되는 그 과정을 쭉 보면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디카시가 생겨날 적에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디카시가 처음에 생겨날 적에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런 얘기죠. 창작 메모 혹은 사진으로 인사하면서 이 디카시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물론 디카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죠. 일단은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고 그 디지털 카메라는 예전에 그 종이에다가 인화하던 것하고 달리 즉석에서 사진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파일로 저장된 사진을 또 곧바로 전송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금방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이 디카시가 출연하게 된 그 초기 단계에 그 사진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가 이걸 보면은 첫 번째 창작 메모로 할 수첩 대신에 손전화 메모장이 활용되면서부터 시작됐겠죠. 그래서 지금 그 이 창작 메모장은 뭐 특별히 문학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일반인들도 뭐 자기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메모장을 활용하기도 하죠. 이렇게 사진과 메모장이 디카시가 만들어지게 된 초기 단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디카시가 출연되기 이전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이탈리아를 여행 중이던 사람이 카카오톡이라는 SNS죠.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어요. 아직 사진하고 문자가 결합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사진 따로 문자 따로 이렇게. 아마 저기 여행하신 분들, 저 피사의 사탑 보신 분들은 가서 저런 유의 사진을 저런 포즈를 많이 취하실 거예요. 그래서 겨우 구했다 넘어지려는 피사탑. 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여행하고 있는 안부를 전하는 거죠. 이것도 보세요. 어디 꽃을 봤는데 꽃이 참 예뻤던 모양이죠. 근데 사진 찍고 그 밑에다가 문자를 보냈어요. 사진 따로 문자 따로입니다. 꽃 참 예쁘지. 그런데 그거 아니? 너는 더 예뻐. 나태주 시인의 시가 생각나는 그런 멘트인데 이렇게 이 앞에 피사의 사탑하고 이 꽃 사진은 디카시가 출연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일단 디지털 카메라가 생겨났죠. 그리고 사진기에 문자를 활용할 수 있는 앱이 설정이 됐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나중에 디카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의미 있는 피사체 사진을 찍고 그에 대한 느낌을 적어서 상대편에게 전송하든 즉 실시간 소통하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발전하게 되면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그 디지털 카메라가 전화기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전화기 속에 문자를 쓸 수 있는 앱이 사진 편집 기능까지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 장미꽃을 지금 사진 찍어가지고 그 장미꽃 사진에다가 장미 예쁘지? 너는 더 예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바로 앞에 단계에서는 사진하고 문자가 따로 갔죠. 그럼 두 번 전송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요때는 장미 사진을 찍고 그 사진 위에다가 장미 예쁘지? 너는 더 예뻐라고 문자를 넣어서 하나의 파일로 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발전 단계에서 사진과 문자가 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바로 앞의 단계라면은 두 번 보내야 될 거를 이때는 한 번에 그냥 하나의 파일만 보내면 되죠. 사실 이러한 형태의 이미지 파일은 예술 갈래로서의 디카시라기보다는 뭐 명절이나 뭐 어떤 기념일, 연말연시
이때 보내는 여러 가지 그 안부 문자들 있죠. 축하 인사, 뭐 격려하는 인사, 이런 거. 그런 인사에 많이 활용되었어요. 연말연시 연하장 대신 이미지와 글이 합쳐진 사진을 전송해서 인사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꽃다발이나 케이크 같은 사진과 함께 그 사진 위에 축하 글을 넣어서 보내는 경우죠. 여러분들도 많이 받아보고 또 보셨을 거예요. 이런 안부 문자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백신, 코로나 때 고무신 2켤레를 매달아 놓은 저 사진 어떻게 찍었는지, 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지금 뭐 디카시가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어떤 문학 작품으로서의 디카시라기보다는 안부 인사하는 거에 활용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어느 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전송을 하면은 그걸 다운받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고, 이게 널리 퍼지게 되죠. 그래서 저도 하루에 몇 개씩 이런 거 받고, 연말연시 되면 뭐 수도 없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의 경우 디카시라기보다는 일종의 문자 메시지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그냥 창작 메모 아니면 일상 메모, 그리고 이렇게 발전 단계에서는 일종의 문자 메시지. 여기에는 사진이 결합되어 있죠. 거기에 문자가 들어가 있죠. 그 문자도 또 가운데 사진처럼 캘리그라피, 글씨 모양이죠. 그런 것이 결합된 거죠. 그러니까 사진과 문자, 거기에 캘리그라피까지 결합해가지고 어떤 안부 문자 메시지. 예술적인 감흥을 나누기엔 많이 부족하죠. 특별한 기념일에 인사 대신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성 단계에 가면은,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완성 단계에 오면 이제 독립된 예술 형태로 되는데, 지금 여기 화면을 보세요. 디카시 초기 단계, 이게 실시간 소통입니다. 하늘 사진 찍었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 마스크 안 써도 하늘은 건강하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요거는 2번 보낸 거죠. 초기 단계입니다. 또 역시 초기 단계에서 사진에다가 문자를 넣은 거죠. 마스크 안 써도 하늘은 건강하다. 요때 이미 사진을 편집을 했어요. 그 앞에 사진하고, 앞에 요게 사진 원본인데 요것을 편집해 가지고 요렇게 가로 사진으로 해서, 이때도 역시 실시간 소통이죠. 다만 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거의 차이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완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제목 코로나와 하늘, 그리고 사진 편집되어 있죠. 마스크 쓰지 않았어도 하늘은 건강하다,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이게 완성 단계로 들어갑니다. 완성 단계로 들어가면은 이제 완전히 디카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목 있죠. 작자 이름도 있죠. 그리고 코로나19 100일 동안 마스크를 쓴 인간들보다 마스크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저기 하늘이 더 건강하다. 그렇죠. 디카시 완성 단계에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은,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 이때 초기 단계예요. 아직 디카시가 아니죠. 사진과 문자가 따로따로 갑니다. 그러다가 사진과 문자가 결합된 하나의 파일이 가죠. 그러다가 이제 제목이 있고,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의 작품으로 이렇게 독립되는 거죠. 요런 단계를 거쳐서 디카시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쯤 되면은 이미 디카시가 뭐 실시간이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독립된 하나의 작품으로 발표 지면을 갖고 어떤 문예지에 실린다거나, 아니면 신문에 실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동호인의 게시판에 실리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디카시를 설명할 적에 SNS나 실시간 소통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실시간 소통 SNS는 뻔히 알기 때문에 언제 찍었는지, 어디서 찍었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데, 여기 보십시오.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2020년 5월 1일 부천 깊은구지에서. 그러니까 부천 깊은구지라는 곳에서 2020년 5월 1일에 찍은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독립된 하나의 작품으로 되기 때문에 저 날짜하고 날짜하고 저
장소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진은 반드시 자기가 찍은 사진이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찍은 사진을 쓰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그래야 자기 작품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심화 단계로 가게 되면은 남이 찍은 사진도 활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진은 저가 잘 알고 지내는 후배 하나가 2020년 초에 히말라야 등정을 나섰는데 뭐 세계 어느 곳에 있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잖아요.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 사진 중에서 우리가 히말라야 그러면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 사진이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유독 내 눈길을 끌고 바로 영감을 자극하는 사진이 있어서 그냥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평소 디카시 만들던 습관대로 사진을 오려가지고 시상을 다듬어서 얼른 디카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그 후배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렇게 내가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네 이름 넣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게 뭐 선배님 그냥 얼마든지 사진 쓰십시오. 응? 그리고 뭐 이 사진 작가도 아니니까 그냥 취미삼아 찍는 거니까 사진은 얼마든지 쓰십시오. 그런데 자기 실명을 넣는 거는 좀 곤란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허락을 받고 그래서 저기 써놨죠. 20년 1월 21일 히말라야 자락에서 지인이 보내온 사진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디카시 완성 단계에서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본인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때 오면은 이렇게 심화 단계에 오면은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도 활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뭐 저작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남의 사진을 허락 없이 쓰게 되면 훔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사진을 보고 사진을 찍은 사람은 느끼지 못한 영감을 내가 새롭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진 쓰도록 하세요. 단 사진을 찍은 사람을 한테 허락을 받고 또 작품 속에 누가 찍은 사진이라는 걸 밝히는 게 좋겠죠. 그래야 작품이 신뢰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디카시의 심화 단계에 오면은 완성 단계까지는 자기 자신이 찍은 사진이지만 심화 단계에 오면은 다른 사람의 사진을 써도 된다. 단 반드시 밝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설명했지만 히말라야 자락에서 지인이 보내온 사진이라고 밝혔듯이 날짜하고 장소 반드시 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디카시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지금 뭐 이 심화 단계에 있는 이 화면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겠죠? 이걸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디카시는 첫 번째 제목, 두 번째 작자 이름, 세 번째 사진, 그리고 시, 그리고 다섯 번째 사진을 찍은 날짜, 장소 이게 들어갑니다. 간혹 시 속에 피사체가 명확하게 명칭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때 적어놨죠. 저기 제주 곶자왈에서 종가시 나무, 곶자왈에서 종가시 나무를 보고 저렇게 디카시가 나온 겁니다. 그 종가시 나무 열매 우리가 흔히 상수리 뭐 아니면은 도토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같은 종류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떨어졌어요? 열매 받침이 이렇게 딱 남아 있는데 저걸 보는 순간 빈자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사진 찍어가지고 가고 없는 사람의 자리 커다란 구멍만 남았다. 이렇게 빈자리 디카시로 만들었습니다. 자, 제목은 시와 사진을 아우르는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네. 뭐 좀 당연한 겁니다. 제목은 뭐 사진은 핵심적인 사진의 어떤 명칭을 쓰든가 아니면 어떤 영감을 나타내는 거 아니면 주제를 나타내는 것좀 되겠죠. 그 다음에 작자 이름 밝혀야 됩니다. 단 시집으로 묶거나 한꺼번에 여러 편을 발표할 경우 있죠. 문예지에 그때는 매 작품마다 작가명을 넣을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공모전에 응모할 경우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이름 반드시 가리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은 시인이 시적 영감을 얻은 사진이죠.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죠. 직접 찍은 것일수록 작품의 가치가 높여줍니다. 사진을 찍으면 어떤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렇죠. 사진을 찍으면서 어떤 영감이 딱 떠오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특정 영감이 떠오른 후에 그에 걸맞은 사진을 찾아 찍기도 합니다. 사진 배치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세로로 제일 위에 제목, 그 다음 작자명, 사진, 시, 그리고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고 가로로 배치할 수도 있어요. 사진을 왼쪽에다 배치하고 세월의 기둥, 제목 넣고 작자명, 시, 그 다음에 사진 찍은 날짜와 장소. 뭐 사진이 꼭 왼쪽에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에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진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왔을 때 더 시선을 끄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진의 형태는 지금 저거는 세로로 된 직사각형이죠. 정사각형도 되고 마른 목골도 되고 원형도 되고 뭐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진은 그 사진의 어떤 특징, 내가 이 사진 통해서 어떤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진, 이렇게 편집하면 되는 겁니다. 앞에서 그 기초 단계, 발전 단계에서 얘기했듯이 사진을 오려요.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시각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오리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시는 사진을 찍을 당시 영상을 보는 순간 떠오른 영감입니다. 사진을 찍다가 혹은 찍은 사진을 보고 곧바로 떠오른 영감이면 충분합니다. 디카시에서 쓰이는 시는 한편의 완결된 시로 형성화되기 이전의 영감이라서 이걸 흔히 날시라고 그래요. 날것이라고 그러죠. 날것. 지금 사진을 찍으면서 어떤 피사체를 보면서 문득 떠오른 영감. 이거 아직 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 단계는 즉흥적으로 떠오른 영감을 몇 개의 단어 혹은 문장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조금 발전 단계를 거치면서는 정제되죠. 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어느 이론을 보면은 디카시의 길이를 5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글자 수 혹은 행수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어요. 디카시는 반드시 5줄 이내여야 한다. 45자 내외여야 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5행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제약이에요. 사실은.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만든 디카시 1000편이 넘거든요. 5줄 되는 거 한 편도 없어요. 제일 많은 게 3줄, 2줄. 조금 길면은 4줄. 그래서 시의 길이는 그냥 사진을 찍는 순간 떠오른 영감 그렇게만 밝혀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굳이 사진 어떻게 뭐죠 길이를 제한해 가지고서는 뭐 몇 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시 디카시 중에서 제일 긴 게 4줄이에요. 4줄. 대부분이 3줄, 2줄입니다. 왜? 사진을 찍는 순간 떠오른 영감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와 사진의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보완하는 관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보조물이 아니라 1대1로 결합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혹은 시만 보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사진과 시가 결합된 상태로 보고 비로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사진이 없어도 한 편의 시상을 전할 수 있다면 그건 디카시로 하지 마세요. 그냥 독립된 시로 발표하세요. 대부분 그 시인들 중에 이미 기성 시인들 중에 이제 디카시를 접하시는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사진을 찍고 거기에서 얻은 영감을 자꾸 정제되고 다듬고 시상을 확장시켜가지고 하나의 완벽한 시로 만들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디카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디카시는 시만 보면은 이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지금 뭔 소리지? 이러다가 사진을 보니까 이거구나 하고서 무릎을 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데 제일 밑에 줄 보세요. 사진이 없어도 한 편의 시상을 전할 수 있다면 그건 그냥 독립된 시로 발표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사진을 찍은 시간과 장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일 위에 보세요.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도 디카시 한 부분이다. 왜? 같은 대상을 찍은 사진이라도 언제 어느 곳에서 찍었느냐에 따라 영감이 달라집니다. 장미라도 길가에 핀 장미냐 10년 전에 찍은 장미냐 수목원에서 본 장미냐 집에 화분에 있는 장미냐 다르죠. 그래서 사진 찍은 날짜와 장소를 표기하는 것은 이날 이곳에서 이 사진을 찍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걸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목 그 시 내용 속에 피사체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경우 그 이름과 장소를 함께 밝혀줄 수 있죠. 앞에 구성 그 사진에서 종가시나무 있었죠? 네, 곧자왈에서 종가시나무 이렇게 밝혀놨어요.
그 다음에 남의 사진을 빌어오는 경우 날짜와 장소는 물론 직접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구라는 걸 밝혀줘야 되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은 시간과 장소는 작품 말미에 밝힐 수도 있고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진 바로 밑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네. 사진을 찍은 시간과 장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 없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